오늘 영상은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초기에 인강을 듣고 또는 책을 보고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성적이 약간 우상향하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뭔가 실력이 정체되는 것 같고 아니면 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예전에는 쉽게 읽었던 지문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글에 집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때 겪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진짜 한 4년 정도 항상 3, 4등급대에서 머무르다가 제가 국정원에 써놓은 공부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2개월 만에 1등급을 받아냈어요. 6월달쯤에 1등급을 받아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수능날까지 완전 슬럼프도 없고 완벽하게 공부를 했었던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성적 올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뒤에 바로 슬럼프가 왔어요. 한 7, 8월 달쯤에 글을 내가 아무리 읽는데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 내가 진짜 쉽게 뚫어냈던 지문인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니까 계속 문장들에서 막히고 이게 이런 의미인가? 계속 머뭇거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독해력이 내가 퇴화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 왔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나중에 과외하고 또 수업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도 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공부 방향을 잡았고 공부량을 투여하면 계속해서 성적은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뭔가 우상향을 하다가도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걸 몰라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냥 2달 정도를 날려버리는데,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6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1등급이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국어는 방향과 감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공부 도중에 슬럼프가 빠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무의식적 자만입니다. 이게 자만해서 그렇다고? 또 뻔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망해요. 왜냐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야. 자, 봐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처음 1, 2월에 어떤 공부법을 받아들이고 그 공부법대로 공부를 해나갔을 때 여러분이 뭔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난 좀 뭔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한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지? 또는 이 지문은 쉬우니까 한 10분만 읽고 넘어가자. 이런 일련의 생각들을 여러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왜냐면 그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거든. 지금 고3들도 처음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인강 강사가 하는 말이든 아니면 책에서 하는 말이든 되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공부를 해나갔을 거예요. 재수생도 마찬가지죠. 수능 때 망했으니까 내가 고3 때 했던 나쁜 습관들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잘못됐던 거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자는 생각으로 강사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드를 그대로 흡수했을 겁니다. 아무런 자만이나 거만함 없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냥 야매로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걷어지고 착실히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독해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능 국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되고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감을, 정말 공부를 그냥 가라로 한 게 아니면 2달 정도 하면 그렇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리고 그게 성적으로 분명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체감할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야. 이제 안 읽히던 글이 읽히고 이해가 안 되던 문장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근데 이때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만에 빠지는 때예요. 특히나 4등급에서 3등급 이 성적대 학생들이 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3등급에서 2등급 상위 또는 1등급으로 올라간 이 학생들이 자만에 많이 빠집니다. 제가 딱 그랬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사실 수험 생활 도중에는 몰라, 누군가가 이 경험을 겪은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거나 자기가 수능을 망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글을 읽을 때 처음에 내가 세운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천천히 시간 재지 말고 정말 한 문장을 제대로 가슴 깊이 이해해보면서 이미지도 떠올리고 모르는 단어는 검색해서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시간을 두고 다시금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지 않고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고, 1, 2월 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적이 오른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됐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이 이때가 되면 기본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빠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왜 성적이 정체되는 것 같은 거지?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 제가 상담도 정말 많이 해봤고 만나서 교정까지 해봤어. 국어의 신 봤잖아요. 가서 보잖아요. 자기가 이미 2등급이고 1등급이고 어느 정도 뭔가 국어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계속 슬럼프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너 이해 안 되는 문장에서 멈추고 시간 들이고 다시 읽고 그 문장을 재구성해보고 이미지화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남겨놨다가 한 2시간 뒤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음날 다시 보거나 안 뚫리면 2, 3일 뒤에 다시 보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문학에서도 정말 초반에 공부했던 것처럼 시간 무제한으로 잡고 이 인물이 하는 말들, 이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감정을 내가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지, 이 시에서 의미하고 있는 표상을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왜냐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망하는 학생들은 내가 뭔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부터 자기의 공부 성적을 올려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문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 방법을 버리고 완전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깔짝깔짝 뭔가 다른 강사의 강의를 계속 막 주워들어. 그러면서 한두 달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동안 감은 진짜 급격히 무너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육모 망치고 7, 8월 돼가지고 다시 감잡겠다고 해보면 그때는 수능이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들떠있기 때문에 다시금 진득하게 글을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성적을 초기에 올린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망하는 꼴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며칠 전에도 메일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똑똑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 자기는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뭐 의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메일을 오는 학생들, 또는 자기가 이제 뭐 중경외신데 반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슬럼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성적을 올랐던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지 못해. 그리고 여기서 더 최악은 자기가 기본기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그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뭔가 내가 더 어려운 걸 풀어서 더 독해력을 높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리트 건드리고 뭐 사설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뭔가 현강을 다니거나 아니면 과외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거를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슬럼프구나, 기본기가 망가졌구나를 자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랬고 2달 가까운 시간을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반드시 버리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을 버리지만 않고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계속 일관된 태도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남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다 똑같잖아. 사실 재수생이라고 하면 또 독학재수 다니거나 기숙학원 들어가면 누구나 공부 시간 똑같아. 누구나 8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다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들과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미지를 그릴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독해력을 차츰 늘려가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해요. 결국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치가 결국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잡다한 스킬 같은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 강령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세포들 자체의 능력치로 푸는 거란 말이야. 몸 안에 녹아져 있는. 그래서 그걸 기르기 위해서 계속 기본기를 닦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과외할 때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지금 국정원에 적혀있는 해설처럼 그 학생들이 푸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에 전부 다 국정원식으로 해설지를 만들어가지고 줬었어요. 과제처럼.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대박이었어. 왜냐면 애들이 기본기가 무너지게 되는 그 위기 순간이 와도 제가 준 그 해설지를 보면 전부 다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기본적인 태도로 읽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적혀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거 안 했네? 이거 또 여기서 천천히 읽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여기서 이미지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부연설명 붙였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를 스스로 읽으면서 계속 점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재수 때의 저와 다르게 슬럼프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이걸 주면 그 학생들도 나처럼 슬럼프 때문에 한 2개월 이상 시간 버리면서 독해력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기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획하기 시작한 게 국정원 기밀문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권부터 12권까지 총 거의
250개 정도 되는 기출 지문에 전부 다 한 문장씩 기본기를 지키는 사고의 흐름을 전부 다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사실 국정원에 있는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면서 아,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구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걸 상기하면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한 번 봤던 해설이니까 또 보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한 번 보고 안 본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태도가 망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으로 다시 회귀한단 말이에요. 굳이 국정원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게 되지. 다시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퀄리티 높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미세하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 게시물에도 올려서 한번 말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 국정원 기밀문서라는 책은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주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뻘짓하면서 뭔가 기본적인 태도 안 지키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계속 한 문장씩 조언을 해주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거지. 야, 여기서 이 생각했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무의식적인 자만에 빠져서 기본적인 태도도 안 지키고 자세 무너져서 슬럼프 빠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날리는 두 달을 나는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보내니까 학습 효율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저도 뭐 다른 거 한다고 국어 시험지 보고 막 문제 푸는 거에 는 손을 떼고 며칠 있어 보면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쓴 기밀문서 해설을 봐요. 그러면서 아 맞아, 이렇게 읽었어야 됐지, 아 맞아, 이렇게 감을 잡았어야 됐지 하고 저도 다시 풀고 감을 잡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기밀문서에 있는 해설은 제가 정말 그 어떤 강사의 해설을 가지고 와도, 그 어떤 강사의 그 지문에 대한 해설지를 가지고 와도 제가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출간한 기밀문서 시즌3에 들어있는 지문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2016학년도 수능의 영 돌림인가 회전운동의 원리, 이 지문이 있어. 제가 이 지문을 해설할 때는 정말 시중에 있는 모든 강사들의 이 지문 해설 다 봤어요. 그러니까 각 사이트에 한 3타 이상 정도 되는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설명 안 하지? 왜 3, 4등급 애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이해 못할 텐데 왜 이거 문지르고 넘어가지? 하는 부분들을 다 캐치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다 풀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것에도 절대 꿀리지 않게 전부 구어체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고의 흐름 또는 했던 사고의 흐름을 전부 다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뢰 이미지를 떠올려 주자 하면서 이미지화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직접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미지 떠올려 보자. 이미지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그 다음에 돌리밍 개념이 숨어있다는데 돌리밍이 구체적으로 뭘까? 당연히 이 부분 읽으면 이런 생각 들 테니까 짚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돌리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좀 더 읽어보자. 여러분들 해설지에 뭔가 이런 사고 흐름을 담아내는 책이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고 흐름을 담아내려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제가 3, 4등급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 부분에서 애매하고 의문을 품었을 거란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연결되는 이런 문장들에서는 아, 여기서 말하는 힘이 아까 위에서 말한 돌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봐요, 이게 한 부분인데 해설 길이 봐, 이만큼이나 해설을 써놨어. 그 다음에 글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낸다고 얼마나 빡셌는데, 근데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다 확인해봐도.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앞선 문장들이 이해했다면 이 문장도 쉽다, 뭐 이 문장도 뭐 흘려 읽을 문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읽었어야 됐는지 계속 짚어주고 있잖아요. 또 뭐 여기에서도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이해해보면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느꼈을 때 해설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공감도 되면서 아 진짜 얘 말대로 생각해보니까 쉬운 문장이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 기술을 얻는 거죠. 아, 결국에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이 침착하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계속 그림 넣어놨고, 그리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 문장씩 어떤 식으로 사고했어야 되는지, 여기 이 문장을 보고 무슨 생각했어야 됐고 여기서 뭐 체크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설을 쓰려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강사가 직접 써야 돼.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은 100명이 어떤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쓰잖아요, 한 문장씩. 100명 전부 다 다른 해설이 나와. 왜냐면 제가 조교들도 해설시켜봤어요. 다 달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 그리고 국어 성적이 높다고 해서 잘 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제 조교들 중에 의대생, 약대생들이 있거든요. 걔네한테 해설시켜봐. 오히려 얘네는 문지르고 넘어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이게 당연한데? 라고 그냥 생각되니까 별로 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3, 4등급 애들은 거기서 걸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쓰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해설을 쓰는 사람마다 말투가 달라지고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져. 문제 해설은 비슷해요.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해설하면 되니까. 근데 지문 해설은 방향성이 다 달라. 답은 3번인데 그 3번까지 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 좋은 해설지를 만들려면 강사가 전부 다 써야 되는데 강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 쓰고 또 출판을 해낼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려면요,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했을 때 2지문 정도 쓸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저도 4년 전에 과외할 때부터 이거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완성된 게 올해였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성적이 낮은 재수생이라고 하면 다른 과목도 성적이 낮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고3이라고 하면 뭐 학교 행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좀 더 당연히 없고.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15개년 봐, 20개년 봐, 그거 뭐 3회독 해, 5회독 해 라고 말하는 게 약간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킨다고 한들 그걸 전부 다 하면 당연히 성적이 많이 오르고 1등급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많은 방대한 기출을 1회독 정도 하고 또는 많아봤자 2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 수능 국어는 지문 양을 줄이더라도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독해력을 늘리려면 깊은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깊은 사고라는 건 같은 글을 반복해서 볼 때 길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글이 있을 때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는 단편적으로 보겠죠? 근데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 글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이 문장이 이런 뜻일 수도 있나? 이런 뜻이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 과정에서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그럼 새로운 글을 봤을 때 당연히 볼 수 있는 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 보더라도. 그래서 100개의 지문을 한 번만 보는 것보다는 30개의 지문을 각각 3번씩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횟수는 100번, 그 다음에 30 곱하기 3하면 90번이잖아요. 그래도 성적 올리는 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기밀문서에는 정답률 낮고 뭔가 그렇게 배워갈 게 없는 지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뭐 배경지식 얻는 거 외에는 뭐 딱히 그렇게 배워갈 게 없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이 학생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분량 한에서 반복해서 보면서 깊은 사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시즌별로 개년 자체는 200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했지만 그 학년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건 무조건 봐야 돼 라고 하는 지문들만 선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즌별로 최소 3회독은 할 수 있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1등급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걸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다들 뭐 딴 거 깔짝깔짝하고 집중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말 듣다 보면 흔들리고, 독해력을 올리는 건 바른 방향이 아닌 거 아닌가? 뭔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미 대치동 시장 잡아먹고 그 사람이 몇백억 벌고 있었겠지. 근데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국어시험 칠 때를 생각해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배운 행동 강령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철학지문 이렇게, 인문지문 이렇게, 그런 강령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피지컬로 그냥 뚫어내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는. 그래서 저는 진짜 돌아가잖아요? 뻘짓 안 하고 국정원이랑 국정원 기밀문서 최소 5회독 이상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문들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흡수하려고 일단 노력을 할 것 같아.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내가 안 봤던 기출을 더 보거나 아니면 뭐 사관학교 교육청 풀거나 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1등은 나와. 저는 오히려 제가 뭔가 거만해져서 대충대충 읽었던 그 2달이 너무 아까워. 그때 뭐 교육청도 프린트해가지고 깔짝깔짝 몇 개 풀어보고, 제가 또 사관학교도 뭐 어려운 거 좀 풀어보겠다고 몇 개 깔짝깔짝 풀어보고 했는데 수능을 쳐보고 나중에 또 학생들을 다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부질없는 행동이. 결국에는 기본기가 진짜 핵심이야. 천천히 읽고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고 이미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해설지 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시간이 많아지고 반복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당연히 확장되고 더 깊은 사고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결국 새로운 지문 만났을 때도 더 그 지문을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출간 첫 해기도 하고 진짜 좀 많은 학생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격도 거의 국정원 기밀문서와 비슷한 컨셉의 책들 중에 제일 낮게 책정했어요. 시장 조사 다 해보고 이 가격이면 제일 낫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즌 하나에 3권 들어가 있는데 300페이지, 300페이지, 300페이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900페이지인데 900페이지에 48,600원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배송비를 안 받잖아, 따로. 보통 다른 회사나 책들은 배송비로 2-3천원 받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5만원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녹인 거잖아. 그러면 시즌 하나가 대략적으로 45,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근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안 좋냐?
아니 표지는 그 어떤 책과 비교해도 더 좋아. 간지나고. 그 다음에 내지.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런 책들이랑 똑같은 재질로 썼고 최고급으로 했어. 그 다음에 해설 방식? 더 꼼꼼해.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거 없이 다 설명해줬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해볼수록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를 느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서도 말하고 영상에서도 가끔씩 말했지만 퀄리티가 안 좋으면 메일 보내라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해도 단 한 건도 그런 메일이 온 적이 없어. 진짜 이건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말까지 듣고도 뭔가 기승전 광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재수 때 정말 여실히 겪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기도 해서 저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이걸 안 풀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걸. 물론 스스로 뭐 이 책 필요 없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기본기 지키고 공부하면 가장 베스트. 돈 쓸 필요 없고 알아서 공부하면 돼. 근데 그게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그게 가능한가 물어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고정 1등급이고 공부에 대한 센스가 있고 감이 좋은 애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막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애들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활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해나가고 성적을 올려나갈 때 있어서 슬럼프가 오게 되는 이유와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한 내용을 조금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굳이 국정원 기말고사 안 서고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향 속에서 내가 정말로 1, 2월 때 잡았던 방향성 그대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학습을 해나가셨으면 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반추해 봤을 때 아 그때 범작가 말 듣길 잘했다라고 분명 생각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